이나라디오 박진희입니다. 챗 GPT에게 11월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연말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처럼 11월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11월은 어떤 달이었나요? 2024년 11월 이나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No, I don't wanna go too fast. No, cause nothing really lasts. Yeah, I think I need some time, but I can't get you off my mi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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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일단 시작부터 제 생걸로 부탁해 bartender 계속해 들이키고 난 이 모두 다 예뻐 Oh yes me go yo these ladies solo yo 그러다 너져봐서 G's calling me tender 난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넌 저기 시시한 여자와는 달리 틱틱거려 칙칙하던 분위기에 한 줄기 배 쏘는 정도가 지나쳐 맞을 사춘기 shit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고민하지 마 hey!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모르겠다 down And I'm 모르겠다 down And I'm 모르겠다 Girl, I wanna get down 설렘을 찾고 싶어 말고 달처럼 난 여러 명의 포로 도망치네 이곳 빠삐용 나 지긋지긋 뒷머리가 나 양아치 이제 끝 바람둥이 한가닥 나란 남자 모르던 그런 네가 좋았지 몰래 난 몰래 모든 걸 시층 잘 느끼는 벌레 나 일 먹어도 사랑은 단 일도 모르겠어 뒤쳐 일 못해 피눈물 없는 로맨 장단 없는 게임 너는 오락가락하고 멜로디가 다른 알토와 소프라노 어차피 우리는 끊어질 거야 딱 잘라 말할게 타락해버린 꿈의 엘도라도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고민하지 마 hey!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 You and me 같이 차를 타고 ride 술 취했니 눈 좀 붙여 잠깐만 어디 가서 쉴까 baby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honey But I want it and you know it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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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 Girl I wanna get down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 네, 오늘의 첫 곡은 이나대병원 인스타그램으로 아이디 리즌KK님이 신청해주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로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좋은 11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전에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나 초대석 게스트는 최근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목표를 이룬 서구병동의 김도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구병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곧 4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김도희 간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곧 4년 차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병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병원이 이런 점이 참 좋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원내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과 직원 식당의 식사가 많이 맛있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나 아니면 산악회, 트레킹 동호회 등 정말 다양해서 선택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직원 식당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 식사라든지 셰프님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디저트들을 공수해 와서 제공하는 게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다이어트 하는데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동호회와 맛있는 직원 식당 저도 참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셰프님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참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서구병동에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구병동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병동인데 병동 특성상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보호자 상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병동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과의 소통 또한 많은 편인데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그 옆을 지키는 보호자분들과도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칭찬 한마디 글이나 장문의 고객 소리함의 장문의 글들을 써주시곤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료진 모두가 당연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써주시는 글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이 힘들거나 지칠 때 꺼내서 보곤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예상치 못하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을 얻고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인하초대석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데 제작진 통해서 들어보니 서구병동 수 선생님께서 우리 병동에 이렇게 대단한 조혈모 세포 기증한 간호사가 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라면서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팀의 섭외 연락을 받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병동 수선생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구나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되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도 항상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화이팅 해봐요. 화이팅.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선생님께서 하신 조혈모세포 기증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혈모세포를 특정한 대가 없이 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게 이식을 하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분들 치료에 꼭 필요하겠네요. 네. 이러한 환자분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십니다. 이때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 혈액세포가 만들어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제가 알기로도 그 적합한 조혈모세포 찾는 게 수천에서 수만 명 중에 한 명일 정도로 매우 희박해서 희망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의미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처음에 기증 등록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봉사 시간을 위해서 친구랑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신청서를 등록할 당시에도 일치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고 들어서 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가 올해 5월 말에 유전자 형이 일치하며
기증의사를 물어보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중심정맥관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 겁이 나고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저의 자그마한 노력이 누군가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증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에 의사가 있으시면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헌혈 장소에서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직 적합성 항원 HLA 검사용 혈액을 채취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오게 되고 이때 최종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 의사가 확인되면 HLA형이 환자와 충분히 일치하는지 확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등록한 혈액은 일부 유전자만 맞아도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어서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증이 가능한 혈액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기증이 가능한 혈액으로 확인이 되면 기증 예전 한 달 전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고요. 채취를 위한 입원 3일 전부터 그라신이라는 백혈구 촉진제를 하루에 한 번씩 양팔에 주사하게 됩니다. 입원 당일엔 4차 백혈구 촉진제 투여 및 피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튿날 오전 채집을 시행하게 됩니다. 채집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채집 결과 목표량에 도달했으면 다음날 오전 퇴원, 채집 결과가 목표량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저녁에 5차 백혈구 촉진제 투여 후 셋째 날 오전 중에 채집을 하고 오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기증을 모두 끝내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고 2주에서 3주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 피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사도 맞아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김도희 선생님과 남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디 리틀 마인드님께서 신청해주신 그냥과 윤딴딴이 함께한 여름꽃 듣고 오겠습니다. 널 처음 본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니 웃고만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게 뭘 한 건지 너만 보게 돼. 시간이 갈수록 내 모든 세상은 온통 너로 물들어 갔고 이제 나의 하루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너로 시작되는 거야. 꽃바람에 살랑이던 내 마음과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네 모습에 두근거리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아는지. 눈부시게 밝게 빛나던 하늘과 구름보다
행복한 꿈이야. 그 꿈속에 매일 난 살고 싶어. 그렇게 내 곁에 항상 머물러줘. 나는 널 품에 안고 사랑을 말할게. 바람에 살랑이던 내 마음과 꿈보다 더 아름다웠던 네 모습에 두근거리는 나의 마음은 너는 아는지. 눈부시게 밝게 빛나던 하늘과 구름보다 더 달콤한 네 모습에 나의 눈에는 오직 너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야. Oh my love, oh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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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청곡 보내주신 리틀 마인드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과정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많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증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값진 일에 대한 뿌듯함이 더 컸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주시는 칭찬이 많이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지세요. 주변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 조혈모 세포 기증에 관심이 생긴 청취자분들께 혹시 또 전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조혈모 세포 기증은 과거에는 척추에서 골수를 채취해 고통이 심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헌혈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만 동일하다면 통증 없이 기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은 가족 외에 타인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참 크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 인하대병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조혈모 세포의 기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추운 겨울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김도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디오로 만나는 인하대병원, 지금까지 인하라디오 박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안녕.